2층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댓글로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사람은 흙 밟고 살아야 됨. 2층 천국임. 실제로 건강 좋아집니다. 난 1층, 10층, 22층 다 살아봤는데 2층이 제일 좋았어.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맞습니다. 좋은 2층은 정말 최고예요. 근데 일반적인 2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안 팔려서 정말 고생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2층과 14층 같은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뭐가 먼저 팔릴까요? 네, 제가 지난 10년간 40건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 경매로 19건을 낙찰을 받아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2층은 두 종류가 있어요. 중간층보다 비싸게 팔리는 2층, 그리고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2층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그리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저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덜컹 계약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장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백만 원, 어쩌면 억 단위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숨은 기회를 찾아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요즘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매매가도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한 영상을 조금 볼까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에요.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을 제지해서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티기 뻔히 보이는 새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기에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쌍둥이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정부에서 다 겪었는데 그걸 또 하려고 합니다. 미사 강변도시 베라치 아파트입니다. 2년 전에 전세가 4억대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년 만에 2억이 올랐어요. 최고가 전세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7억 2천입니다. 2년 전에 들어온 사람은 계약 갱신권을 쓰면 되지만 2년 전에 이미 계약 갱신권을 쓴 사람들은 보증금을 2억을 올려줘야 합니다. 다주택자 주거 나가면 결국 세입자도 같이 주거 나가는 거예요. 2억을 올려준다고 해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집을 사서 전세를 맞출 수 없으니까 전세 물건은 사라지면서 전세가는 계속 최고가를 찍을 거예요. 임차인들은 뒤늦게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매매가도 최고가를 찍고 정고점을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깎아서 사고 싶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점점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로도 물건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최근 실거래가는 5억 6,500에 거래가 되었고 최저가는 2억 7천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부동산 경매,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동안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책 몇 권만 읽으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현재 예약 판매 시작했습니다. 몇백만 원씩 하는 강의 듣지 마시고요. 제 책 한번 보시면 권리 분석에서 입찰까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집을 들고 있는 것과 안 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줍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장의 파도를 타냐 못 타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또 가격으로만 판단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싸다고 저층을 선택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특히 2층은 1층과 탑층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층수예요. 그런데 2층이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 2층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말하겠죠. 원래 자기가 선택한 건 정당화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원래 내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2층 살아봤는데 너무 좋다. 다시 집 사도 2층 살겠다. 이런 댓글이 수백 개 달렸는데요. 저는 이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2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요. 천국 2층과 지옥 2층이 있습니다. 천국 2층은 3층 같은 2층입니다. 필로티 위층이고요. 아래층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아도 됩니다. 또 조경이 나무뷰입니다. 반대로 지옥 2층은 눈높이 2층, 보행로 1층 위, 사람 눈높이인 거죠. 제 영상 중에 아파트 저층 절대 사지 마세요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댓글이 무려 688개가 달렸는데요. 정리해보면 2층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제 댓글을 보면 난 1층, 5층, 22층 다 살아봤는데 2층이 제일 좋았음. 2층 15년째 살고 있다. 다른 층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 없다. 고층 살다 2층 왔는데 실제 건강 좋아짐. 진짜 신기함. 2층 사는데 계단 이용, 쓰레기 버리기 좋고 뷰도 좋고 딱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저층은 악취와 분리수거 소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8층에서 7층 살다가 엘베 불편해서 2층으로 이사와서 13년째 장점 많고 만족. 저는 2층만 삽니다. 39년째. 39년 동안 2층에서만 산다는 거는 너무 슬퍼요. 2층 사는데 단독주택 같습니다. 정원뷰, 새소리, 흙냄새, 빗소리, 장점 너무 많아. 난 2층 애호가입니다. 중개사 경력 27년차 노하우, 중개사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다 보이죠. 편하다, 자연에 가깝다, 건강, 안정감, 엘베 스트레스 없다. 근데요, 이 좋다고 하는 댓글들만 보고 2층을 덜컹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고층 사는 분들은 단 한 명도 고층이 좋다, 고층의 장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정답을 가지고 이 문제는 2번이야, 아니야, 3번이야 하고 싸울 때 뒤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지나가면서 그거 4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저층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각자 취향인 겁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매워도 배 아파서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2층을 대만족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2층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장점들에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어떤 2층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히 분석해서 보니까 2층이 좋다고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대부분 신축이거나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필로티 위 2층은 실제로 3층, 4층 높이입니다. 1층이 주차장이나 로비니까 사생활 침해도 없고 실제 높이가 높아서 일조량도 좋습니다. 둘째, 앞에 공원이 있거나 나무가 있고 녹지가 있었습니다. 창문 열면 나무에서 과일 따먹어요. 벚꽃 시즌에는 우리 집이 카페예요.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전부 조경뷰 2층입니다. 조경 때문에 너무 살고 싶은 아파트인데 집에서 그 조경을 매일 볼 수 있다면 만족도가 장난 아니겠죠. 세 번째,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전부 지하 주차장 아파트였어요. 지상 주차장이 있으면 차 소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시끄럽거든요. 특히 자동차 매연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해서 주차하면 안 되고 전면 주차라고 써 있죠. 근데 전부 지하 주차장이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단열도 좋고 배관도 새 거니까 냄새 문제도 없고요. 댓글에 헬리오시티 2층 사는데 곰팡이도 없고 춥지도 않아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건 헬리오시티니까 그런 거예요. 올파포 2층은 더 새 아파트니까 더 쾌적하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댓글만 보고 2층이 좋다고 계약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블라인드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집안이 다 보여요. 2층 아파트 집 보러 온 사람들 반응이 한결같아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블라인드가 쭉 내려져 있는 거 보고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블라인드를 올려보면 이유를 알죠. 1층이 보행로라 지나가는 사람들 눈높이가 딱 2층 창문인 거예요. 고개만 들면 집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 결국 1년 내내 블라인드 내리고 살아야 하는 집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2층은 1층의 장점도 못 누립니다.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운 1층의 장점이 없어요. 2층이나 14층이나 29층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1층은 적어도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래층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이게 1층의 최대 장점인데 2층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층이 1층보다 사실 못난이라는 걸 모르고 2층이라고 해서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3층을 매도할 때 처음 보러 온 분이 바로 계약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나무 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조건입니다. 같은 2층이라도 조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같은 33평 기준으로 15층은 광고 올린 지 2주 만에 계약이 되었지만 2층은 6개월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 왜입니까? 2층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고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로 정해집니다. 2층이 아무리 좋아도 고층의 가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격은 깎이는 겁니다. 정말 2층에서 살고 싶다면 집은 고층으로 사두시고요. 2층에서 임대로 거주를 하세요. 사실 나와 있는 물건 그냥 급하게 보고서 1층보다 낫겠지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집을 정말 팔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2층을 잘 몰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집을 한 번 사본 사람들은 2층에 대한 단점을 알기 때문에 2층을 잘 안 삽니다. 그러면 선호도에서 떨어지고 물건을 네이버에 내놔도 안 팔리다 보면 결국은 가격을 깎아야지만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사도 되는 2층의 조건입니다. 첫째, 필로티 구조이거나 1층이 로비인 경우. 이 경우 실제 높이가 일반 아파트 3층 이상에 해당합니다. 사생활도 지켜지고 일조량도 좋아요. 둘째, 앞에 공원, 나무, 녹지가 있는 경우. 이런 조건이면 사계절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2층은 프리미엄이 붙어요. 셋째, 신축이거나 201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최근 아파트들은 단열이 훨씬 좋고 지상 주차장이 없어서 보행로 소음도 적습니다. 배관도 새 거니까 냄새 문제도 없고요. 넷째, 로얄층 대비 최소 15% 이상 저렴한 경우.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야 나중에 매도할 때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도시나 젊은 층이 많은 단지. 아이 있는 가정들이 2층, 3층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맨 앞동 2층은 일조량 걱정이 없습니다. 저층이지만 맨 앞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하는 2층입니다. 첫째, 구축 일반 보행로 도로 1층 구조. 이 경우 사생활 침해가 생깁니다. 블라인드 내리고 평생 어둡게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주차장이나 분리수거장 앞 소음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차 출입하는 소리, 쓰레기 버리는 소리, 냄새까지 고생 엄청 합니다. 셋째,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배관 교체 이력이 없는 경우 곧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한폭탄이죠. 배관 냄새, 역류, 동파 문제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뒷동이나 중간동에서 앞동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 일조량이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늘진 집에서 살게 됩니다. 다섯째, 로얄층과 가격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이 정도 차이로는 2층의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집을 매수하고 싶을 때 꼭 주말 오전에 집을 보러 가시고요. 점심때 오후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오후에 가시면 그래도 해가 잘 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조량은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고 나중에 집이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집의 상태에 따라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솔직히 인테리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층보다 제일 중요한 건 층간소음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층간소음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계약하기 전에는 아래층, 위층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집 아래층 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인데요. 우리 애들이 엄청 뛰는데도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애들이 뛰어서 너무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뛰면서 다 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아래층 이웃을 만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없는 집인데도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뒤꿈치 들고 사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경매 물건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서창동 임강그대가 아파트입니다. 666세대 2007년식 아파트입니다. 48평 방이 4개 대형 평수예요. 위치를 한번 보면 옆에 서창자이가 있고 서창초등학교 초품합니다.
감정가 5억 5,900짜리 물건이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7,391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임차인은 없고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감정가가 맞는지 시세를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6,500에 거래가 되었고 같은 동 1층이 4억 6,45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제일 저렴한 물건이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1층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겁니다. 일단 산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부동산을 안 산다는 것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안 사면 투자를 안 한 거지만 부동산은 안 사면 떨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를 활용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집을 들고 있는 것과 안 들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줍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적극 활용해서 1,000만 원이라도 싸게 사시길 바랍니다. 0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는 제가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를 투자하면서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법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영상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결국 사는 건 각자 취향입니다. 리브는 취향이지만 바이는 옥석을 잘 가려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지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가격입니다. 좋은 2층의 조건 4가지 기억하시죠? 신축 또는 필로티, 공원이나 나무뷰, 지하 주차장, 2015년 이후 준공.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조금 더 발품을 팔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골라서 계약하세요. 서두르면 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집 볼 때는 오전, 점심, 오후 다 가보시고 아래층, 위층 이웃들한테 층간소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전별님이었습니다.